오늘 클릭한 개론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정다희입니다. 네. 음,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OM으로 또는 다른 루트로 해가지고 먼저 클릭한에 대해서 들어보신 경우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OM이나 뭔가를 들을 때마다 항상 뭐가 있어요? 클릭한에 대한 내용은 꼭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여러 곳에서 듣게 되지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들을 곳은 이곳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사회자님이 얘기하신 대로요. 저는 캘리포니아 CSU라고 하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저는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을 했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분들보다는 조금 더 좀 뭐라지 생각적이고 좀 개방적이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곳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는 항상 현실에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 실험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유전자 변이식품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렇다라는 그런 토론이 있었는데요. 과연 그거에 옳다 그렇다라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했었냐면 이렇게 밖에 있는 동물들한테요. 자, 너네가 골라봐. GMO 먹을래? 아니면 천연 그 상태 그대로를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어때요? 이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새들도 안 먹고 동물도 안 먹는 게 바로 GMO 푸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혹시 GMO라는 그런 명칭을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는 그런 명칭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돼 그 명칭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GMO는 어떤 게 있을까요? 콩기름, 맞아요. 대부분의 콩, 대두는 GMO다, 유전자 변이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럴 거야, 또는 옥수수 같은 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뭐 유전자 변이가 되어 있을 거야까지는 대부분 아세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대부분 사람들 그거 건강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주 오래전에요. 먹을 게 없어서 생겨난 유전자 변이 식품 중 하나가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당근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당근도 실은 유전자 변이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뭐 많이 먹어요? 바나나 같은 거 많이 먹지 않아요? 전 세계에 있는 바나나는요, 손가락에 꼽히는 유전자를 다 복제해 놓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바나나는요, 씨가 있어야 된대요. 과일에 씨 있잖아요. 바나나 먹으면서 씨를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없죠. 씨가 없는데 얘는 어떻게 자랄까? 바나나는 나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풀과에 속해요. 그래서 잘라서 심으면 거기서 나무가 생겨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바나나 나무는요, 몇 가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잘라서 다 심어서 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바나나 나무가 갑자기 동시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유전자 변이된 바나나 나무를 만들어서요, 그걸로 다시 재배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자, 건강할까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과일에서 나온 거를 같이 계속 먹는다. 그죠? 유전자 변이된 거를. 그리고 또 유전자 변이된 거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켓. 옛날에는요, 과일을 저희가 포도하면은 뭐 생각하셨어요? 한 15년 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옛날 포도하면 저도 생각나는 게 그 보라색에 씨 있고, 그죠? 되게 조그만하고 달달한 요 포도를 생각을 해요. 근데 요새 친구들한테 포도 뭐 좋아해? 라고 하면은요, 이름이 되게 다양한 거 아세요? 뭐 에메랄드 무슨 뭐 샤인머스켓도 나오고요. 뭐 아주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알 수 없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포도들이 너무 많은데 이 포도들을 옛날에는 왜 없었을까요? 이 포도들이. 왜냐면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유전자 변이를 하면서 개량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개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유전자가 변이됐어요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재밌게요. 개량했다 그러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는 유전자 변이됐다라는 거를 좋게 풀이해 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배부른 영양실조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던 게 미국에 가서 대학교를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 과제가 이거였어요. 배부른 영양실조다라고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그 한 달간 맥도날드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실험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먹은 사람이요, 실험을 하고 나서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큐로 찍게 되면서 모든 대학에 이게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실험을 했던 사람이요. 최상의 그 구조하는 그런 의료진들과 이제 실험을 하고 나서 5년 동안에 건강상의 모든 걸 체크를 해주도록 계약을 하고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맥도날드 음식을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맥도날드 음식만 먹었대요. 살이 15kg 정도를 찌더라고요. 계속 먹으니 계속 찌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 딱 먹고 나서 정상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급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다큐가 나오고 과연 패스트푸드는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해서 수많은 대학에서 다뤄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영양의 불균형이 사람의 인체에 초래하는 게 얼마나 큰가라는 거를 발표를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야채를 먹어야 됩니다라고 해요. 근데 야채를 먹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얼마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야채 나는 잘 먹고 계시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난 야채를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오, 네. 저기 손 드신 분 몇 분 계신데, 네. 야채를 아마 이렇게 드시지 않을까요? 그죠? 네. 미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야채를 먹으세요. 얼마나 먹어요? 했더니, 하루에 13접시만 먹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발표를 하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 정부에서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야채를 13접시만 먹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루 종일 먹어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영양을 우리가 야채 그 자체로 먹긴 어려우니 비타민 미네랄 시장을 키워서 모든 국민들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비타민 미네랄 시장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영양이 부족해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이제 생기냐면 남자 5명 중 2명은 암 환자거나 아니면 여자 3명 중 1명은 암 환자거나 이렇게 암 환자들이 늘어가면서 향후 20년 동안 새로운 암의 발병 건수가 70% 증가하고 그다음에 204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암이 계속 생겨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요. 실제 그게 얼마나 수많은 질병들이 일어나는지를 통계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암도 많이 늘어났지만 당뇨라든지 치매 또는 통풍, 고혈압 등등 성인병이 발생할 확률이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감당을 하기 어려워할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의 기반은요, 가장 처음으로 알려주는 게 바로 영양의 불균형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영양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런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몸에서 알아서 고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외부적인 요인의 힘을 받아야지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가지면서 이런 내용을 알려주게 되죠.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을 때요,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건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물어봐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가 아파요? 예를 들어, 머리가 아파요. 뭐, 배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면은 거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가 아파서 왔어요.라고 하면, 위 내시경을 하던지, 위 안을 살펴보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만져보던지, 이렇게 거기를 살펴보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 내시경을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여서, 그럼 뭘 해요? 조직 검사를 하죠. 조직을 떼어요. 조직을 떼서 뭘 볼까요? 세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는 결국 뭐를 보고 판단을 해요? 세포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과학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어요. 옛날에는 만져보던지 물어보는 거에서 다였어요. 증상을 듣고 나서 그럼 이렇게 해봐 정도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세포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했는데 그거에 따라가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필수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필수 영양소는 5대 영양소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외우고 그리고 크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가게 돼요. 하지만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요. 단순당, 이 탄수화물과에 새로운 것들이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재걸 박사님이 쓰신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내용의 책을 보시면
당영양소라고 하는 탄수화물 영양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글리칸이요. 기초가 되지 않으면 어떤 영양소도 제대로 된 면역 체계를 갖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의 면역 체계를 집으로 비교를 하면서요. 기둥이 하나 두 개 없다고 면역 체계가 무너지진 않지만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다른 거를 먹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예용을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글리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세포를 보면은 이렇게 세포들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털처럼 이렇게 나풀나풀한 게 보일 텐데요. 이런 것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털, 이렇게 나풀나풀한 거를 영어로는 실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선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이 선모를 구성하고 있는 8가지를 글리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모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요. 성분 중 이제 8가지, 요 8가지를 글리칸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8가지를 이렇게 구슬처럼 꿰어서 만들어진 게 선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우리 인체에서 중요한가? 우리 인체에서 얘는요, 각종 영양소를 인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 C가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들어오면 그걸 인지하고요. 대화하고 또 면역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안 좋은 거라면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세포랑 세포 간에 서로 소통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은 파고들잖아요. 이런 걸 증명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수많은 연구와 결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세포 간에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유리 접시에다가요, 심장의 근세포를 떼어다가 놨어요. 따로따로 내어놓으면은 각자 뛰는 거예요. 얘가 한번 뛰었다, 얘가 한번 뛰었다. 너무 신기하게요. 얘네를 붙여놓으면 같이 뛰는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포 간 서로 소통을 하면서요. 박자를 맞추는 거죠. 심장이 뛰는 그 박동을 맞추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장세포나 간세포처럼 그렇게 서로 다른 세포를 같이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장세포랑 간세포를 섞어서 배양을 했더니 신장세포는 신장세포끼리 모이고 간세포는 간세포끼리 모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너는 이쪽 세포니까 절로 가고 나는 이쪽 세포니까 일로 갈게 라고 하면 서로 편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접촉저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얘네가요. 무한적으로 계속 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어느 시점에서 크는 게 멈추냐. 다른 세포하고 맞닿았을 때 얘는 성장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 맞닿았을 때 성장이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는 걸 우리 뭐라 그럴까요? 맞아요. 어느 분이세요? 네. 안 멈추면 성장이 안 멈추면 그걸 보고 암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세포 간의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포 간의 대화가 왜 중요한지 지금 보셨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잘 구성을 하고 대화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도 이제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 몸 안에서 이런 것들에 글리칸이 있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글리칸은 어디에 있는데?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세포 얘기했는데 어느 세포에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뭐,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여기 보여준 데대로 뭐, 심장이나 신장이나 간이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는 선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몸에 있는 모든 세포예요. 왜냐하면 이런 피부도, 혈관도, 그리고 몸 안에 여기 보시면 뇌도 있죠? 귀나 위, 지금 보시면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곳에는요, 이 글리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이 작은 하나하나까지요, 대화가 필요 없는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얘네가 성장하고 얘네가 잘 이렇게 균형 있게 잡힐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 몸에 있는 모든 곳에는 글리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몸에서 그 외에도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리칸 같은 경우는요,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영양소 호르몬을 흡수하고 관여해요. 예를 들어 인슐린이요, 당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세포한테 와서 똑똑하고 대화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안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당을 데려왔어. 문 좀 열어줄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에서 대화를 난 너랑 말하기 싫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밖에 줄 서겠죠. 당들이.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그런데 안에서 안 열어주는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쭉 줄 서면 어때요? 여러분 명절날에 시골 가야 되는데 차가 쭉 줄 서 있으면 어때요? 꽉 막히잖아요. 마찬가지로 혈관안이 그렇게 느려지고 꽉 막히게 되면 몸에서 비상사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옆으로 빠지세요. 그죠? 옆으로 빠지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옆으로 빠지세요 하고 소변으로 나가게 되는 당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소통이 안 됐을 때 오는 질병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난임인 분들 되게 많아요. 난임이 나이를 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대 때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막 들어서 40대 때 막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요. 훨씬 더 많아지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난임인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젊은데 왜 안 될까요? 라고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 잘못을 누구한테서 찾아요? 모든 것에서 찾아요. 나한테도 찾고요. 그다음에 신랑한테도 찾고요. 그다음에 혹시 우리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나까지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환경이 문제야, 온도가 문제야, 잠자는 시간이 문제야 해서 모든 것에 다 의미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장 의미를 둬야 될 건 어디 있냐면 바로 정자, 난자의 수정에 관여하는 이 클릭하는 의미를 뒀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혈액형 같은 경우도요. A형하고 B형하고 AB형, O형을 구분하는 게 이 글리칸이 어떤 게 마지막에 달려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달려있으면 뭘까요? 네, 여기 써놨어요. 답이 써져 있는데 O라고 합니다. 하나만 달렸어. 뭐예요? A형이죠. 자, 이건 뭐예요? 하나만 달렸는데 B예요. 이게 두 개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럼 AB형은 뭐예요? 두 개가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선 이렇게 글리칸이 뭐가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혈액형도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가보면요. 아까 제가 수정에 관여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정자와 난자는 과연 수정이 된 상태일까요? 수정이 안 된 상태일까요? 그쵸? 됐으면 물어보지 않았겠죠? 그쵸? 됐으면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자,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 이제 나이대가 굉장히 천차만별이네. 옛날에는요, 뭐라고 배웠어요? 선착순, 맞아요. 1등으로 간 애가 무조건 꼬린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랬어요? 그런 줄 알았죠. 예, 그런 줄 알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글리칸이 부족하는 건 현대 시대에 오면서 이게 굉장히 많아진 거지. 과거에는요, 영양이 되게 풍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말도 많았어요? 철을 먹어도 철도 씹어 먹을 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굉장히 젊음이라는 거에 대한 힘이 되게 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는요, 정말 1등으로 도착하면 무조건 골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당, 당사슬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글리칸이 많았기 때문에 소통이 되니까 왔어, 들어가, 이렇게가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면 신분증 하듯이 아니야, 너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아. 안 돼. 넌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아.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입구조차 막혀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 얘기조차 해볼 수 없는 거예요. 나 들어가도 되니라는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원인 불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인 불명인 이유 중 하나가 글리카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현재. 자, 수정에 관여한다라는 얘기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요, 정상적으로 정자가 와요. 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것처럼, 요게 이제 정상이에요. 이렇게 정상적인 애는 얘네가 와가지고요,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벨이 없어. 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데, 예를 들어 초인종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1층에서부터 못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짐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 근데 지금 정자란 난자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인 경우가 태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세포 당사슬의 정상화가 되면 정자들도 기형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난자들도 이 정자가 왔을 때 얘네를 열어줘야 되겠구나. 얘네가 도착을 했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사슬이
많아지면서, 아, 감사합니다. 당사슬이 많아지면서 훨씬 더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이제 투루에스 하시잖아요. 다이어트 하다가 임신을 해도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난임이어가지고 결혼 전에 좀 몸 좀 만들려고 했는데 2주 만에 임신해서 이제 그만 먹으려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글리칸을 섭취를 하는 것만으로 당사슬이 늘어나면서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는요, 난임 부부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어, 대부분의 산부인과들이 난임 전문 산부인과로 변경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보다 아이를 갖는 게 더 힘든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글리칸이 없으면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줄까요? 이제 자율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강제로 넣어줘요. 강제로 넣어주는 걸 뭐라 그래요? 인공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임신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무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임신을 하기엔 글리칸이 없었다. 소통을 할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렇게 수정을 하더라도요, 착상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얘네가 수정을 하고 나서 나오는 글리칸과 이제 자궁에 있는 글리칸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나 착상할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면 어때요? 외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가 배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착상을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도 우리 몸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도 지금은 글리칸이 부족하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을 하는 게 있죠. 바로 혈관 속의 글리칸.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려도 잘 모르시니까 한번 얘기를 좀 드리면 혈관 속에도 글리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 글리칸은 어떤 역할을 하냐? 대화를 할까요? 소통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안에 있는 떠다니는 좋은 영양소들을 잡는 역할도 하고요.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머리를 빗질을 할 때를 보면은 머리 안쪽에 걸려 있는데 빗질하면 어때요? 쫙 빠지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이 막 흐르는데 거기에 필터를 딱 넣으면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건 걸러지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몸에서 잠깐 걸러주는 역할을 할 정도로 세포 표면에 나 있는 이 수염처럼 나 있는 당사슬이요. 안에 있는 혈관을 혈청 상태를 깨끗하게 해주면서 안에 있는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이런 우리 몸에서도요. 가장 열심히 보호를 해야 하는 곳은요. 다 털이 나 있다고 해요. 어디 어디 나 있을까요? 네, 뭐 머리도 있고 그 외에 뭐 수염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눈썹도 나고요. 나 그 외에 다른 곳에서 털이 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털이 난다고 해요. 중요한 부분일수록 마찬가지로 혈관 속에도 혈관 내에 상처가 날까 봐 이런 선모가 생겨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혈관 내에는요, 이렇게 글리코칼릭스라고 하는 이제 선모가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5년 전에 전자현미경이 발달을 하면서요, 이게 왜 생겼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많으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실제로 살펴보게 되면 이래요. 안에 있는 것들이 지나가면서요, 혈관 내피를 이렇게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나고 염증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선모가 나 있고 그걸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혈관도 다치지 않겠죠. 염증이 쉽게 나지 않겠죠.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자, 요거를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드리면 저희 이제 혈관을요, 지구를 한 2바퀴 정도 돌아야 할 정도로 굉장히 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긴 혈관을요, 심장이 뛰는 그 힘만으로 돌려고 하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강력한 압력이 필요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빠른 속도와 그 강력한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을 한 게 바로 혈관 안에 있는 섬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과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니죠. 저희가 음식을 먹으면 어디서 흡수를 해요? 소장에서 흡수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 점막을 보면은 그 점막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글리코칼릭스라고 하는 선모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떤 일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1번. 영양소를 인지하고 흡수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소장에서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흡수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흡수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부족하면, 그죠? 예를 들어서 선모가 100개의 선모가 50개를 흡수하는 게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10개의 선모가 50개를 흡수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확실히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선모가 많으면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선모가 적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더라도 흡수되는 양은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좋은 걸 잘 챙겨 먹는다. 잘 챙겨 먹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모가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뇌신경세포에도 글리코칼릭스가 있어요. 뇌세포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일반적인 세포 같은 경우는 아까 그렇게 동그랗게 생겼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게 신기하게 생겨서요. 어, 전기가 찌릿찌릿하듯이라는 얘기를 해요. 전기처럼 움직인다라고 할 정도로 소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포들이 소통하는 방향과는 좀 다르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리칸이라고 하는 선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전기처럼 쐈는데 이걸 받아들이려면 선모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선모가 부족해지면 어때요? 서로 뇌세포끼리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기억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는요, 신경세포 안테나인 선모의 길이에 따라서 살이 찌고 살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식사를 했는데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른데 배불러라는 포만 신호 호르몬을요, 뇌로 보낸 다음에 식욕이 차단이 되거든요. 근데 뇌로 배불러라고 보냈는데 뇌에서 안 받아 이렇게 됐어요. 아니면 전화를 했어요. 이제 그만 먹어야 돼라고 보냈어. 전화를 하려고 이제 그만 먹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했는데 뇌에서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거예요. 쉽게 좀 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데요. 얼마 들어갈지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몰라. 그러고 나서 기름을 넣으라 그러면 딱 맞춰서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쵸? 넘칠 수도 있고 너무 부족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딱 맞춰서 멈출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센서가 말해주잖아요. 그 센서가 바로 신경세포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센서를요, 우리가 들으면 뇌세포하고 제대로 연결이 된 건데, 못 들으면 신경세포의 선모가 짧았기 때문에 못 들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넘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요, 건강한 세포는 선모가 많아야 건강하다라는 게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예전엔 그걸 잘 몰랐냐? 어, 관심이 없으면요,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요즘 그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는요, 아이 얘기나 결혼 얘기, 뭐 결혼해서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요, 1도 안 들렸거든요. 근데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시어머니가 어땠고, 뭐 이러고, 뭐 가정 뭐가 힘들고, 아이고 힘드네, 이러고 이제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요새는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아, 귀담아 들어야지. 왜냐면은 혹시 내일이 될지 모르니까. 아, 혹시 저게 참고가 될지 모르니까. 라는 생각으로 다 귀담아 듣게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귀에 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궁금하고 건강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면 이런 얘기가 지나갔을 때 아마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듣더라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갔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TV에서도 나와서요.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글리카는 섭취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8가지 당 영양소라고 얘기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 때까지만 해도 글리칸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글리칸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 예시로는요. 예전에는 이제 장에 구멍이 뚫리거나 이러면은 장에 염증이 심해졌구나, 장에 누수가 생겼어, 장누수가 됐네 하면서 장에 궤양이 생겼어 하고 이름이 없었어요. 불치병이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뭐라 부르냐면 크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론병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탄수화물 영양소야, 8가지의 탄수화물 영양소야라는 걸 직역을 하다가 이제는 글리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친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포의 글리칸은요, 굉장히 신기해요. 왜 여기에서 암을 이기게 돕는 8가지 당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 암세포는요, 어때요? 맨들맨들하지 않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요, 글리칸이 1도 없는 친구들이에요.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친구들이라는 거죠.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혹시 그 싸우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말이 안 통해서 이래요. 아유, 말이 안 통해서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왜 말이 안 통하면 뭐가 된다? 싸운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암세포가 되면 뭐가 돼요? 말이 안 통해요. 왜냐면은 선모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모로 대화를 한다 그랬잖아요. 선모가 없으니까 대화가 안 통하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랑요, 이제 옆에 있는 백혈구 세포랑 굉장히 차이가 심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실제 이 사진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왜 유명하냐면요, 어, 일부러 이걸 같이 찍으려고 찍었던 사진이 아닌 거예요. 백혈구 세포를 찍으려고요, 힘겹게 찍었는데 얘가 찍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마 과학지 같은 데서 이런 거 나오면 아, 나 이거 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세포가 없는 선모가 없는 세포는 암으로 변한다라는 얘기는요, 이미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거는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모가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보충을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리칸 왜 부족해지는 걸까? 그죠? 나는 계속 생겼으면 좋겠는데, 나는 글리칸이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사라지나요? 라는 궁금증이 있으시면 이걸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카페인, 술, 담배, 요새 이거 못 끊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도 그럴 수 있고요. 물이 부족해도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이 글리칸 중에서는요, 물 친화적인 성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족해질 수가 있고요. 너무 강한 추위에 노출이 되거나 항암을 하거나 약물을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백업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줄어들더라도요, 8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 몸은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다시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재료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뭔가를 없는데 다시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을까? 예전에도 그럼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겠는데요. 예전에는요, 식사가 달랐어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가 먹는 음식들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옛날에는요, 어, 생일날에 밥을 어디서 먹었을까요? 외식, 맞아요. 생일날에 외식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야, 생일이니까 가서 엄마 피자 사줄게. 와, 이거예요, 진짜. 아니면 아, 생일이니까 우리 나가서 외식하자. 그러면 세상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생일날이 뭐예요? 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결혼을 한 다음에 생일이 딱 됐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생일 밥상을 차려주고 싶다고 집으로 부르시더라고. 무슨 뭐예요? 어때요? 요새의 생일은 밖에서 먹는 외식이 아니라요, 집에서 밥을 차려주는 게 특별한 게 된 거예요. 근데 예전에 특별한 건 뭐였냐면 맨날 집에서 밥을 먹다가 특별한 날 나가서 외식을 했어요. 요새는 어때요? 밖에서 맨날 먹고 다니다가요, 특별한 날, 야, 집에서 차려줄게. 가 된 거예요. 식사가 얼마나 변했어요?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아예 달라진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먹는 식사가 달라요. 근데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거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도 패스트푸드 뭐 이런 거 저런 거 외식 많이 하면 건강에 해롭다 그랬어요. 요새는 어때요? 맨날 외식하다가 건강한 거 한두 번 먹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생활의 변화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옛날에 그렇게 건강한 거를 먹었기 때문에 더 우리 몸에서도 훨씬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몸은요, 생각보다 보완 효과가 되게 좋아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8가지의 당 영양소를 섭취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5개는 섭취를 했는데 3개는 섭취를 못했어. 그 우리 몸에서 얘를요, 변화시켜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갈락토즈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하면 글루코즈가 돼요. 글루코즈는 단순당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제일 많이 섭취가 돼요. 얘는 우유 먹고, 얘는 그 일반적으로 밥만 먹어도 섭취가 되잖아요.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이 두 가지인데, 얘네 두 가지가요, 조금만의 과정을 거치면 얘가 되고요. 조금만 더 거치면 얘가 돼요. 조금 더 거치면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까지도 가고요. 여기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 몸에서 바꿔서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간과한 게 뭐냐면, 바꿀 때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그런 영양소 자체도 너무 부족해. 우리 몸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변환을 하다가 멈춰요. 필요해서 변환을 하다 멈추는 거야. 그래서 만들 수조차가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거에 관여한 질병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 한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는 게 이 갈락토즈 부족을 얘기를 하죠. 갈락토즈 부족하면 어떤 일 생각을 해요? 맞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뭐가 생겨요? 괴혈병이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는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영양소를 먹어주느냐, 우리 몸에서 얼마나 변환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질병을 예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만의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를 보면요. 96년도에 이 글리칸이라는 거에 대해서 교과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과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한 의사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교과서에 실렸어요라는 얘기예요. 이 진료실과 옆에 진료실이 그 연구 자료로 가득 차면 교과서에 실을 수 있을 거래요. 실제로 이 글리칸이라는 게 실렸다는 걸 제가 언제 듣게 됐냐면, 대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반쯤에 제가 이 글리칸이라는 게 이 생화학 교과서에 실렸냐라고 물어보는 저희 그 질문에 실려 있으니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졸업반이었잖아요. 그리고 생화학과였어요. 더군다나. 근데 이게 생화학 교과서잖아요. 근데 교과서를 열어서 딱 봤더니 너무나 재밌게 그 챕터 자체가요. 길지도 않았고 글리칸이 실려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읽고 넘어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제약회사에서 20년 넘게 근무하신 분이었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이걸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냐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나도 모르는 분야야. 그래서 너가 궁금하면 찾아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교수조차도 이게 발전을 했던 거를 실제로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96년도에 생화학 교과서에는 세포들은 반드시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 그거에 필요한 게 바로 이 8가지의 글리칸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과서에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의사나 약사나 이런 의학 계통으로 가는 모든 사람한테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챕터를 따로 내줬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게 96년도잖아요. 2006년도가 되면서 현실을 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밖에서 보충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기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당 영양소를 보충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외부에서 보충을 해주세요라는 근거를 좀 제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를 다 만들어서 쓸 수 없더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식이라는 게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알게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전문가가 알고, 그럼 누가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학생들이 알아요. 어느 학생?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여기부터 알게 되죠. 알게 되고, 그 다음 누가 알아요? 고등학생 알게 되고, 그 다음 누가 알아요?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자, 그럼 이거 어디까지 내려갔나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대학교 교과서거든요. 다음은 고등학생 이제 참고서에도 나오고 고등학생 생물 툴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뭐가 나왔어요? 글리카는 탄수화물로 되어 있고 이게 당단백질이라고 해가지고 단백질 끝단에 붙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고등학생에도 지금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도서에도 나와요. 한국보다 조금 더 빠른 게 일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에는요, 도서관 협회에서 선정한 도서 중 하나가 바로 이 글리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면역은 어떻게 적과 악을 구별하나 당사들로 구별을 한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가? 10만 개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젊음을 되찾게 하는 비밀은 당사슬에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몸에서 당사슬이 약해지면서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내용을요, 어린이 동화처럼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게 일본에는 벌써 옛날부터 꽤 시간 지났거든요.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전문가들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다 놓은 게 바로 이 3대 과학지라고 얘기를 하죠. 사이언스지, 뉴턴지, 그다음에 네이처지. 맞아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에 모두 실리게 됩니다. 사이언스지에도 신세계가 펼쳐진다. 그다음에 당단백의 구조와 결정, 당화와 면역 체계하면서 이 당사슬에 관해서 한 책을 통째로 다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뉴턴지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놈을 벗어난 생명 현상의 열쇠 당사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혈액형부터 암의 전이까지 관여를 하게 되면서 뇌도 당사슬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사람이 사는 데는 당사슬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글리칸 관련 노벨상은 여태까지 지금 받은 것만 해도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9개, 10개 이렇게 되는데요. 옛날에 받았던 것도 있지만 이걸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되게 옛날 거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2022년에도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됐고요. 세포 표면에 있는 당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세포 표면에 있는 당이 여러분하고 세포 간의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023년에 mRNA 백신 개발에 그 글리칸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얘가 이제 그 DNA가 mRNA로 바뀌고 그다음에 그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설계도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글리칸의 역할이다라고 하면서 이 mRNA 백신 개발에 그 글리칸이 사용되는 걸 인해서 이게 노벨상을 또 타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얼마 전이죠. 특정 유전자를 발현하는 거를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세포의 증식, 분화, 면역 반응, 노화와 질병 등 생명 현상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글리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암제나 노화 억제제 또는 그 외의 모든 치료제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2024년에 또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복사된 DNA 유전 정보를 RNA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단백질이 합성되고 공장인 리보솜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소포제로 넣어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한 세포 표면에 이제 당사슬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를요. 어디서 얘기해요? 노벨 생리의학상에서 여러 번에 지금 듣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세포 표면에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유지하게 되는 일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요. 그들이 여기 있는 이 과학자들이 2023년, 2024년에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논문을 해가지고 발표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 의학 저널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이과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읽어봤었거든요. 궁금하시면 여러분 읽어보는 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남의 말을 듣는다고 해도요, 내가 와닿지 않으면 이게 남의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게 신뢰가 안 된다, 그럼 저처럼 여러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아보면은 관련 자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있었던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어서 한국에서요. 엠메드라고 해가지고 그 뭐지 논문지를 찾아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클릭한 에 대해 좀 알아보겠다고 눌러봤더니 옛날엔 한 50만 건이 떴는데 지금은 무한으로 뜨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구를 아직도 진행 중이고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많은 자료가 있으니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 번 더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리칸에 10가지 중요한 기능들이 있어요. 실제로 글리칸은요, 세포 간의 소통,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세 가지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 몸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글리칸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질병들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천식이나 아토피, 습진, 두드러기라든지 또는 암이라든지 치매, 우울증, 파킨슨 또는 이제 뭐 루게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몸에서 발생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MIT에서는요, 21세기 인류 문화를 바꿀 10대 신기술의 하나로 글리코믹스, 글리칸을 선정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리코 믹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예요? 보시면은 메카트로닉스, 자율주행 자동차잖아요. 그죠? 오류 없는 소프트웨어. 지금 머리에 칩을 심어가지고 오류를 없애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과학적인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다른 분야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얘는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아까 봤던 이제 노벨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글리칸도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는 글리칸을요, 가장 먼저 특허로, 천연으로 특허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저희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 그 교과서에 96년도에 실렸잖아요. 96년도가 돼서야 교과서에 실린 건 거를 가지고 저희는 96년도에 제품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 155개국에 특허가 출원이 되면서요. 모든 나라에 저희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글을 쓰는 모든 나라에는 거의 특허 출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 생명 산업 시대가 열리면서 2030년에는 굉장히 커다란 부의 대이동이 이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글리칸에 대한 중요도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도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막 많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저 정도야 뭐,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가 분들의 말을 좀 빌려오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에는요,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요, 저희 회사 직원이 일단 아니에요. 저희 회사가 고용하는 분들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세계 각지에서 굉장히 본인들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유명하신 분들인데 저희 회사가 자문을 구한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자문은 어떤 분한테 구해요? 대단하신 분들한테 구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자문을 구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미국에 있는 글로벌 과학 자문단의 한 분인데요. 신경과학장이면서 영양학자 분이신데 장의 건강과 두뇌 건강은 연결되어 있다. 이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메나테크가 리더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엠브로토스 라이프는 두뇌 건강, 인지력 개선, 면역력 증진 등 우리 몸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종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신경과학자이면서 영양학자인 분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국에 계신 분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메나테크를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의학으로는 면역을 강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지만 조절을 못한대요. 하지만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메나테크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요. 한국에 있는 분은 엠브로토스 라이프는 다양하고 좋은 다당류가 들어가 있고 특히나 우리 몸은 이거를 소화하고 흡수하기가 어려운데 쌀겨 얘기를 하는 건데 소화하고 흡수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거를 흡수할 수 있는 성분이 라이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섭취를 하더라도 흡수를 못해서 이 성분을 못 가져갈 수 있는데 흡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엠브로토스 라이프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분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나는 메나테크를 존경한다. 대다수의 건강식품 회사는 R&D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케팅에 이제 투자를 하면은 금방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R&D에 투자를 하니까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는 이 메나테크는 메나폴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 라이프는 다른 당 영양소와 영양소를 찾아서 연결함으로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엠브로토스 라이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라이프를 섭취한 실험군은 울트라마라톤을 한 후에도 사이토카닌, 이뮤노글로빈 등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게 되고 선수들이 때로 몰려와서 그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생물학, 신경과학 전문가는요.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을 정상화하는 탁월한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정상화예요. 인위적인 것들 중에서 단 하나도 우리 몸에 좋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알아서 돌아갈 수 있는 정상화할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이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엠브로토스 글리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 포뮬러를 개발했습니다. R&D 팀이 함께 연구를 하며 5천만 불을 투자를 했고 스티브 뉴전트 박사님께서 이 연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G3의 모든 성분 의뢰를 하여 협력을 해주었습니다. 라이프는 엠브로토스 라이프는 웰리스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제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어났을 당시에 굉장히 감명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 과학자문위원회도 과학자문위원회였지만 연구를 하시는 그 분들하고요. 연구를 이끄시는 스티브 존트 박사님이 단언하면서 딱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언제나 최고의 품질을 목표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성분을 추구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품은 우리만 믿어. 제품은 걱정도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정감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글리카는요. 지금 엠브로토스 라이프라고 하는 제품 안에 있는 성분 중 하나다. 성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